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이 너무 느려서 도대체가 일을 할 수가 없네 말씀하셨어요. 지금 20% 정도 입법률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제작진께서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8개월 다 돼가는데 소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다 그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건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뽑아서 각 부처에서 파견을 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좀 귀찮겠지만. 그거보다는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참 말을 무슨 빠를 것 같습니다. 그거 될 때까지 그 사이에 지금 얘기하잖아요. 논의를 법은 최대한 빨리 하고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저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 그 말이지 내 말은. 2월 중에 추진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만약에 그게 느려지면은 대통령님 말씀대로 각 부처 TF 만들어서 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시라고요. 그 2월 달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지금 저런 속도로 해가지고 어느 세월이 될지 모릅니다. 응? 상황이 그러니까 비상조치를 좀 하자 그 말이죠. 그때까지 미루지 말고.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게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돼요. 답답하다 답답해. 언제 해.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거 내일까지 꼭 해야 돼. 알았어. 언제 하냐고. 그래서 저희 부동산 그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엄마가 하는 게 빨라. 언제 기다리냐? 빨리빨리. 속이 터진다. 아니 대통령이 일을 빨리빨리 해야지.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이 보니까 방금 전 발언도 봤는데 아이 참 말을이라고 하면서 사실 말만 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도 그의 마음을 보여줬는데 턱을 축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본인이 이행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임광영 국세청장에게 국세외 수입이 많으니까 징수 체납이 많으니까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미비를 이유로 지금 사실은 법을 개정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을 표출하는 것 같고 결국은 이어가지고 결국은 행정적으로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 정부의 국정 과제들이 있는데 정부안이든 여당안이든 간에 입법화를 시켜서 국회에 내놓았지만 기본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안 비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행정은 속도인데 그런 속도감 있는 행정을 못 보여주는 이유로 병목 현상의 이유로 국회를 다시 한번 지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대한민국을 그 상대로 막 비하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저는 그 속도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눈부신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관련해서 오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해찬 전 총리 빈소가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내일입니다. 목요일 날 비쟁점 법안 100개 처리하기로 했다. 자, 지금 야당과 협상 중에 있는데 60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 중에 있고 이걸 100개까지 늘리는데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거라고 하는데요. 모든 법안마다 필벌을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좀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민생 법안은 빠르게 통과시켜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정치 법안들에 대해서는 세게 논쟁을 해서 뭐 필요하면 1년짜리 논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는 민생 법안들을 저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묶어두고 진도 못 나가게 하는 이건 사실 업무방해예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국민의힘에서는 본인들이 추진했던 법안조차도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통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장동혁 대표 이제 돌아오고 당무에 복귀해가지고는 오늘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이제 최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실제적으로 거기서 많은 결정들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좀 잊지 않고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산재제로 더 이상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고 죽어서 돌아오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산재 사망 사고가 생기는데 이 산재 보상 처리 기간 단축 법안에 대해서도 김용훈 장관이 국회 가서 빌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장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야당이 협조 안 하는 부분들은 누구나 보듯이 네. 현상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은 여당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사실은 여당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점한 우위에 있는 정당 아닙니까? 게다가 네.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백업을 받을 수 있는 집권 여당이면은 사실은 야당을 동반자적으로 설득해서 그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장치들을 제거하는 사전 정지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약간 불비한 게 아닌가. 방금 전에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원인도 네. 소개했지만은 결국은 하려면 할 수 있는 비쟁점 법안도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쟁점 법안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물밑에서 차근차근히 풀어가는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고 네. 정부가 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속도감 있는 행정에 해당되는 비쟁점 법안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수월하게 처리했으면 됐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런 노력들이 좀 불비했던 게 아닌가. 네. 여당도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김영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뭔가 본인의 그 산재 사고 제로를 위해 가지고 국민의힘을 만나서도 설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한병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은 원내대표에 선출된 경위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할 때 가장 많이 발이 마르고 닳도록 야당을 찾아가 설득한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을 기화로 해가지고 이번에 예. 야당이 어쨌든 간에 물론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내란 정당에 준하는 지위에 있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는 빠르게 처리할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함께 어깨에 걸고 가야 된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한병도 대표는 아마 지금 빌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분 스타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아휴 이거 그냥 해 그러게요. 합시다 좀 그래야 당신들도 칭찬받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더 팩트인가요? 매체에서 예. 조사를 해봤더니 아예 상임위가 일 안 하는 상임위가 상당히 있다. 정무위, 교육위, 국방위, 문체위, 산자위. 이거 뭐 도표를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회 이상 무단 결석 현황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70명으로 제일 많네요. 민주당 43명, 조국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무소속 3명, 개혁신당 1명. 이게 뭐 제대로 된 조사는 맞는 거겠죠? 네, 저 보면 아마도. 어디 무단 보시면 네. 결석이라는 무단 건데 결석. 사유를 내지 않고 오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 네. 더팩트가 조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 이제 의석수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결국 퍼센트로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은 지금 70명인데 56.9%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2명 중 1명 이상이 그러네요. 무단 결석을 했다라고 하는 네. 것이어서 예. 사실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회사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회사에 그냥 안 와버린 거잖아요. 아무 얘기도 사유를 없이. 내지 않고. 그러면 네. 징계받죠. 당연히 뭐 사실 네. 회사 같은 경우 책임을 묻는 그렇죠. 응당 책임을 책임을 당연히 묻는 게 묻죠. 예. 당연한 수준일 텐데. 세 번 정도 감봉 이렇게 이런 거 하면은 합니다. 감봉, 예, 견책 뭐 그리고 뭐 계속 이런 식이면 그만둬야죠. 예.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국민의 평가가 그런 데다 연결돼야 될 텐데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네. 사유를 갑자기 내지 않고 할 경우에는 좀 다른 견제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월급을 연동시킨다던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횟수를 이제 각 의원별로도 체크를 했거든요. 네. 이걸 보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가장 많습니다. 11회 무단 결석이고요. 그리고 2위가 뭐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해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속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뭐 10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공동 3위가 김장경, 김태호, 신성범, 추경호 다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6회입니다. 네. 이거 더 팩트 기사 베이스로 제가 예,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예. 맞아요. 네, 그리고 네. 공동 4위 박준태, 송원석, 정의용 여기도 다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 원내대표인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네. 이 기사의 표이고 공동 5위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박찬대 민주당 의원, 백종원 국민의힘 의원, 이상희 국민의힘 의원, 이춘석 무소속 의원 이렇게 4명, 네. 5명인데 4회라고 합니다. 예. 이거 뭐 자료는 국회 사무처에서 나온 거니까요. 뭐 틀린 자료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반론 억울하신 분들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뭐 국민의힘 측에 적극적으로 반론 기회 드릴 테니까 나와서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단 결석을 하는 것은 학교에서도 퇴학 사유가 돼요. 예? 근데 국회라고 해서 이렇게 일터에 네. 아무런 통보도 없이 안 나온다. 뭐 구속되거나 뭐 원내대표, 원내협상 설령 원내대표
협상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원내 협상 중이어서 못 들어간다라고 그렇죠. 얘기는 해야 예, 되는 거죠. 예. 이거 자체가 뭐 원내대표니까 뭐 통보 안 해도 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이런 기- 방식으로 소통을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기사에도 출장 청원계 결석계를 낸 사람들은 네. 회의 불참 카운트에서 뺐다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성의를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 자체가 선출직이고 네.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 선택을 받고 주역구 국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해당 상임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가를 대표해서 일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고 게다가 그 노동의 대가로 국민의 세금으로 세배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도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큰 일이다라고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뭐 일하는 국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들도 다 시스템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월급을 깎든가. 저는 그러니까요. 월급을 왜냐면 네. 우리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 아니 예. 그리고 사실 되게 형용 모순인 게 네. 일하는 국회 원래 국회는 일하는 곳입니다. 모든 직장이 그래. 일하는 곳이거든요. 맞아요. 일하는 취재 편의점 이게 얼마나 형용 그렇습니다. 모순이에요. 일은 당연한 건데. 아니 장윤선 선배 반만 일하라고 하세요. 저 보니까. 네. 그래 취재 편의점 반반 일하시다. 아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그동안 예. 일을 안 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통 회사에서는 사실 평가를 다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말, 것들 호봉과 예. 연관시키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연봉과 예. 연관시키기도 하는데 예. 연봉 협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가가 저희가 잣대가 되죠. 그렇죠. 예. 네. 보통 사기업 다닌 제 친구들 평가 잘못 받아서 막 울고 이런 경우들 진짜 많이 봤는데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내 정치적 맥락들이 못 받거나 이럴 수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런 어려움과 풍파 없이 예. 이렇게 잠깐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비판 한번 받고 지나간다는 게 예. 이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들이 요 출석들 다 체크해가지고 맞습니다. 도표로 네. 만들어서 발표하고 망신 주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요새는 시민사회도 살짝 느슨해졌나? 예,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사회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의원들 감시해야 됩니다. 권력 감시해서 잘못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철퇴를 내려야죠. 네. 예, 놀고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 국정감사 자. 이럴 때는 아마 그런 게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경실련에서 꾸준히 하던데요. 네. 또 요건 또 한번 찾아보긴 그러니까요. 예. 이게 또 그냥 재밌는 포인트고 실제로 이게 그 더 팩트가 보도한 횟수가 맞다고 한다면은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기자 출신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언론인 그러네. 꼭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누구라고 검역은 안 드립니다. 네, 네, 보니까, 그러네요. 보니까 네. 그러네요. 네. 눈에 띈다. 네. 예. 성실하게 합시다. 네. 네, 그리고 경실련 같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후원을 시민사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